여론조사 보겠습니다. MBC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43, 한덕수 10, 한덕수가 2등이고 홍준표 9, 한동훈 8, 김문수 6입니다. 안철수는 완전히 빠졌고 한덕수,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중에 누가 1등이냐 요건데 MBC에서는 한덕수가 10이에요. KBS에서는 여기서도 한덕수가 11, 1등. 그 다음이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이게 막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여기는 한덕수, 홍준표, 한동훈이고 KBS는 한덕수 다음에 한동훈이고 홍준표. 근데 1% 차이 뭐 이래서 의미가 없어. 고만고만해. 이 4명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갤럽 한동훈이 1등이에요. 홍준표가 2등, 한덕수가 3등입니다. 근데 8766이니까 이것도 오차범위 내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것도 살펴보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일반 여론조사 16, 15, 12, 8 나오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국민의힘 룰로,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룰을 적용했을 때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KBS에서.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오른쪽 게 중요한데 이게 똑같다? 야, 이거 희한하네. 뉴시스에서는요, 김문수가 크게 1등으로 나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김문수가 33.9, 그 다음이 한동훈, 홍준표 붙어 있어요. 뭐 여기에는 일단은 한덕수는 없죠.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김문수가 1등이 되는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망가진 정당이냐면 여론조사를 보고 예측이 어렵다. 왜냐? 신천지가 막판에 누구한테 뭘 펴주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김문수를 민다는 썰이 있고 최근에 신천지가 홍준표한테 붙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본들 뭘 한들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신천지 10만 표가 김문수한테 붙느냐 홍준표한테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1등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에요. 밝았지도 않은 소리지. 아유. 자, 한덕수의 대선 출마 찬반은 MBC는 60%가 반대, 32%가 찬성입니다. 뉴시스는 61.3% 반대, 찬성이 30%예요. KBS 70%가 반대입니다. 여론조사 꽃 67.5가 반대예요. 자, 이러면 한덕수가 살아온 삶을 봤을 때 한덕수는 안 나옵니다. 이러면. 근데 나올 것 같죠. 자, 가상 대결 KBS 이재명 46, 홍준표 27입니다. 이재명 47, 김문수가 24입니다. 이재명 46, 한동훈이 21입니다. 순위가 이렇게 가요. 안철수는 뚝 떨어지죠. 안철수는 이제 의미가 없다. 뉴시스 양자 대결. 뉴시스가 잘하는 거죠. 이준석이 10%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이재명 48, 김문수 30, 이재명 49.2, 한동훈 25.6, 이재명 53, 한덕수 38. 이거는 갤럽이에요. 갤럽에서도 이준석을 빼고 했는데 한덕수가 1등으로 나옵니다. 근데 김문수도 38 뭐 비슷하게 나와요. 별 차이가 없어. 문제는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떤 게 의미가 있는 지표냐. 한덕수와 김문수의 차이가 이재명의 지지율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53이야. 근데 한덕수가 나올 때 이재명이 45가 돼. 이러면 한덕수가 이재명 표를 뺏어오는구나. 경쟁력이 있구나. 이러는데 이재명은 한덕수가 나오든 김문수가 나오든 홍준표가 나오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한덕수로 단일화하자 이것도 사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표를 뺏어오거나 중도표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표에서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더 나오게 만들 사람이 한덕수다. 그냥 이거 말고는 없어. 경쟁력이라는 게 없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단일화는 왜 합니까? 경쟁력 때문에.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표가 국민의힘 바깥 표여야 돼. 근데 한덕수는 국민의힘 표예요.
그러면 단일화를 할 의미가 없어. 한덕수가 나오나 김문수가 나오나 홍준표가 나오나 나오는 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단일화를 합니까? 근데 국힘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 룰대로 그 돈을 들여가며 자기 당의 대표를 뽑았어. 후보를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준다? 그러면 국힘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한덕수가 다른 표를 가지고 있다면 몰라. 안철수랑 윤석열의 단일화, 안철수가 갖고 있는 표는 국민의힘 표와 좀 다른 표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지금 안철수 보세요. 가치가 떨어진 거 보세요. 국민의힘 안에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도 바깥에 중도표를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한덕수랑 국민의힘이 뽑은 후보랑 단일화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데 과연 할까? 난 모르겠네.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론조사 꽃 양자 대결에서는 51대 25.2가 나옵니다. 38은 무슨 38은. 택도 없다. 자, 리얼미터 보겠습니다. 48.5. 그리고 김문수가 13.4, 홍준표가 10.2, 한동훈이 9.7입니다. 안철수는 저 멀리 가버렸네. 고만고만해요. 다 오차범위 내고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재명 표를 1도 끌어가지 못해요. 가상 대결 보세요. 50.9, 51.9, 50.7, 51.5 누가 나오든 이재명은 똑같습니다. 김문수가 1등, 홍준표가 2등, 한동훈이 3등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인물에 따라서 이재명 득표율의 차이가 나야 경쟁력이 있지. 한덕수를 넣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재명 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표 가지고 싸우는 거야. 중도표를 땡겨오지도 못해. 이재명 표를 땡겨오지도 못해. 무슨 단일화를 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걸 단일화하면 정당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하긴 뭐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이미 없어졌는데 뭐. 네. 정당 지지율 49.9 대 31.8 이거는 여론조사 꽃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4000K 4000K 전화 면접입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4000K 67.3 28.6 3000K 양자 대결입니다. 김문수가 18.7 이재명 51.5 이재명 51.2 한덕수 25.2 한덕수가 1등 그래도 이재명 표는 똑같죠. 이재명 50.6 한동훈 17.7 이재명 표는 똑같습니다. 이재명 51.5 홍준표 22.6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선은 처음이죠. 근데 다음 대선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쪽은 누가 나온들 별 차이가 없고 민주당에 누가 되느냐 이게 더 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 부적절하다 65%. 관세 협상의 주도자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된다 70%입니다. 보수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된다가 높아요. 꽤나 많이 높습니다. 한덕수가 해야 된다가 압도적이지 않아요. 보수에서도. 다자구도일 때 한덕수가 1등이다. 네, 어차피 오차범위 내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움직이네요. 총리 공보실장 사이 비서실장 사표 냈고요. 공보실장도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희룡계 주축될 듯 한국경제뉴스인데 이게 지금 또 뉴스 기사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구 여권 한 관계자는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핵심 측근에게 전화를 돌려 한 권한대행을 도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윤석열이 묻었어. 윤석열이 떡수영을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해서 생긴 대선인데 윤석열을 껴안고 대선을 뛰겠다고? 아이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저렇게 나갔더니 뭔가 이제 압력이 들어갔나 봐? 내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기사를 찾아보면요. 윤석열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긴 아는 거지. 윤석열 묻으면 큰일 난다는 거. 자, 한덕수 출마는 확정이다.
왜 확정이냐? 썰들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한덕수 주변 인물들이요,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대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봤자 지방선거 공천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자기들에게 지방선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출마하셔야 된다고 계속 펌프질하는 거야. 한덕수 대통령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나 지방선거 공천 받으려고. 그래서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캠프가 돌아갈 때 내가 한덕수 옆에서 뭔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하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내가 국민의힘에서 입김이 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덕수는 지금 출마가 확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요. 또 하나는 마누라 최하영의 점괘, 이게 출마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주변 역술인들이 계속 확답을 주지 않아서 조금 늦어졌다는 썰이 있어요. 네. 점쟁이가 최화영한테 아이를 가지면 한덕수의 그 아이가 한덕수의 출세기를 막는다고 해서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에 그냥 미쳐버린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 됩니까? 애 가지면 그 애가 네 남편 출세길 막아. 그래서 애를 안 가졌대요. 출세가 그렇게 좋은가 봐. 자, 그래서 최하영이 나가라고 오더 내렸으면 나가는 거다. 한덕수의 인생도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사는 인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한덕수 마누라 최하영은요, 고수와 하수를, 이 역술인들을 믿는 그 고수와 하수를 딱 나누는데, 용하다는 무당 한 명한테 물어보면 그건 하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용하다는 무당 여러 개를 다 물어보고 공통되는 거가 있을 때 그대로 한다는 거야.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야, 최하영이라는 분이. 이것도 썰인데. 그렇게 해서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해요. 유명한 점쟁이들 쫙 있으면 한 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한 5명, 유명한 사람들 5명한테 딱 물어봐서 점괘를 받아봐. 근데 셋 이상 공통되게 겹치는 게 나와. 이거는 되는 거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최하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카더라 썰들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분석,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분석, 한덕수가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본인의 감옥행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뭐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우정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짓을 하는 정도의 무모한 짓인데 이걸 하는 거예요. 반대 여론이 70 가까이 나옵니다. 한덕수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선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뭐냐?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꽤나 중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 아니겠는가. 그래서 출마가 확정된 거다. 저는 한덕수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출마 안 해요, 한덕수는. 근데 지금 출마를 하는 쪽으로 완전히 굳혀지는 분위기잖아요. 이거는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꽤나 중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심우정과 한덕수 대선 끝나고 나면 다 목 싹 닦고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덕수가 나오든 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지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권주자들 옆에 있는 인간들 있죠. 전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지금 거의 없어요. 당권, 지방선거, 공천, 여기에만 오로지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확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